속눈썹이 이렇게 발라당 뒤집혀서 안에 하얀 점막이 보였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속눈썹이 내려오면서 점막 보이는 게 좋아졌죠. 이렇게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은 소세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어색함을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재수술 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수술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깊은 쌍꺼풀에 대한 재수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의 모양이 어색하다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앞쪽이 크고 뒤쪽이 덮이는 그런 쌍꺼풀 모양이 이제 문제가 돼서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세지라고 하는 크고 퉁퉁한 쌍꺼풀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쌍꺼풀이 너무 깊은 것이거든요. 쌍꺼풀이 깊지도 않고 풀려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깊이가 만들어져야지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데, 쌍꺼풀이 너무 깊으면 소세지와 같은 어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은 쌍꺼풀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수술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쌍꺼풀이 깊습니다. 쌍꺼풀이 깊다라는 것은 쌍꺼풀 라인 아래가 팽팽히 당겨진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쌍꺼풀이라는 게 옅은 라인으로 잡혀야지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횡으로 피부 주름이 유지가 되고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쌍꺼풀이 깊으면 피부가 이렇게 팽팽히 당겨진 것처럼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펴집니다. 그게 이제 깊다라는 증거고요. 그렇게 팽팽히 당겨지면서 속눈썹이 들려서 속눈썹이 뒤집히고 안에 점막도 보이는 어색함이 생깁니다. 깊은 쌍꺼풀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렇게 쌍꺼풀이 깊게 찝히면 소위 소세지라고 하는 크고 퉁퉁한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은 깊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감았을 때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쌍꺼풀 라인 아래가 팽팽히 당겨진 게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패이고 찝힌 흉터, 인형눈처럼 쌍꺼풀 라인이 풀려 나오지 않아서 아주 선명하게 찝혀 있는 흉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게 깊은 쌍꺼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소세지 쌍꺼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진료실에 소세지 쌍꺼풀을 재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쌍꺼풀이 깊게 찝혀서 정말 소세지가 돼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쌍꺼풀이 깊지 않은데 쌍꺼풀을 너무 크게 했다던가, 아니면은 쌍꺼풀을 덮을 눈꺼풀이 없다던가,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쌍꺼풀이 깊지 않은데 쌍꺼풀이 커 보인다던가, 이렇게 조금 깊어서 생긴 소세지하고 그냥 쌍꺼풀이 큰 것하고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세지는 깊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쌍꺼풀이 크게 돼서 어색한 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디자인을 했다던가, 피부 절제를 많이 해서 덮는 피부가 없다던가, 눈이 덜 떠져서 크다던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깊은 쌍꺼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환자분 재수술한 후 사진입니다. 4개월 정도 되고요. 이렇게 팽팽히 당겨져 있던 쌍꺼풀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져서 조금 완화가 됐고,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은 느슨하게 풀면서 작고 얇은 쌍꺼풀로 변했습니다. 속눈썹은 많이 들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속눈썹 방향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결국 이렇게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이 소세지를 좋아지게 하는 거고, 수술한 티가 덜 나는 자연스러운 눈으로 바꾸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환자 내려감을 때 사진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팽팽히 당겨져서 찝혀 있어서 인형눈처럼 패인흉이 심했고요. 느슨하게 풀고 나니까 팽팽히 당겨진 모습이 좀 좋아지면서 수술 전에 비해서는 패인 흉터가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팽팽히 당겨져 있고요. 찝히면서 퉁퉁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고, 이 환자는 특히 속눈썹이 많이 들려서 이렇게 하얀 점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것이죠. 이 환자 내려감을 때 보면 패인 흉터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팽팽히 당겨져 있고 패여 있고 이렇게 깊은 쌍꺼풀이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 이게 소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았을 때 사진에서 보면 쌍꺼풀 선 위에 있는 피부랑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이렇게 질감이 좀 달라 보일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도 결국 깊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환자 수술 후 사진입니다.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먼저 이제 환자분들이 이걸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던데 속눈썹 들린 거, 속눈썹이 이렇게 발라당 뒤집혀서 안에 하얀 점막이 보였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속눈썹이 내려오면서 점막 보이는 게 좋아졌죠. 깊은 걸 느슨하게 풀면 속눈썹 들린 건 내려옵니다. 속눈썹이 느슨하게 풀어도 속눈썹이 안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면 들려있는 속눈썹은 다 내려옵니다. 별로 그렇게 변수 없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눈썹이 내려왔고 팽팽히 당겨진 것도 좀 나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쌍꺼풀이 좀 크고 퉁퉁했던 쌍꺼풀이 작고 얇아지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려감을 때 사진인데 팽팽히 당겨져서 깊게 찝혀 있었는데 팽팽히 당겨진 게 좀 나아지면서 찝혀 있는 게 좀 덜해졌죠. 물론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흉이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쌍꺼풀이 깊게 찝히면서 피부는 팽팽히 당겨져 있고 크고 퉁퉁한 소세지를 가지고 있고 속눈썹은 들려서 안에 점막이 보이는, 그래서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을 작고 얇게 바꿨고 속눈썹을 내려줬고 그래서 점막 보이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은 소세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어색함을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재수술 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수술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이 좀 작고 얇아진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속눈썹이 들려있고 깊게 찝히면서 아주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느슨하게 풀어서 속눈썹 내려주고 쌍꺼풀은 작고 얇아져서 이제 소세지가 좋아진 그런 환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깊은 쌍꺼풀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깊은 쌍꺼풀인지 깊은 쌍꺼풀이 아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지 그러면서 속눈썹이 들려 있는지 그리고 내려감을 때 찝히고 패인 흉터가 심한지 눈을 떴을 때 결과적으로 쌍꺼풀이 퉁퉁이 부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내가 깊은 쌍꺼풀인지 아닌지 그걸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쌍꺼풀이 깊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수술을 해서 깊은 쌍꺼풀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